소화 과정 하겠습니다. 소화 과정은 우리가 배설 전 단계까지의 과정이 소화 과정이지. 먼저 입에서의 소화 보겠습니다. 입에서는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그래서 이로 이렇게 씹는 거죠. 잘게 부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기계적 소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침에 있는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아밀레이스. 얘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야 된다. 녹말은 다당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엿당은 이당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엿당도 나중에는 분해되면 뭐가 된다?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거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입에서는 뭐가 있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있다. 이 소화 효소는 녹말을 뭘로 분해시킨다? 엿당으로 분해. 여기까지만 합니다. 따라서 옆에서 보니까 녹말은 엿당이라는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죠. 이걸 이당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관여한 소화 효소가 뭐다? 아밀레이스다 그랬죠. 이거를 무슨 소화다? 아까 기계적 소화라고 그랬죠. 얘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정리할게요. 소화는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로는 이로 이렇게 씹는 거고, 화학적 소화는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킨다.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의 소화입니다. 위에서는 위샘에는 소화효소인 펩신이 있습니다.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어요. 펩신하고 염산이 들어있다. 펩신은 음식물에 포함된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단백질의 중간 산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아직 얘도 다 완벽하게 분해된 게 아니에요. 이 단백질은 나중에 분해되면 뭘로 분해가 되면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아까 녹말이 최종으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펩신은 이 녹말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산의 역할도 중요하죠.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고, 왜? 염산은요, 산이에요. 산이라는 건요, 굉장히 수소라는 거가 있는데, 수소 이온 농도라고 있는데, 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염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펩신은 강한 상에서 잘 작용하기 때문에, 염산이 있음으로써 이 산이 강하게 되니까, 그때 펩신이 작용을 잘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얘는 플러스 뭐를 하냐면 세균을 죽인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식균작용. 다시 정리합니다. 위에서는 펩신과 뭐가 있다? 염산이 있다. 펩신은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분해시키고, 염산은 산을 강하게 해서 펩신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펩신이 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 또한 뭘 한다고요? 식균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단백질을 펩신이 중간 산물로 이렇게 분해를 시킨다. 끝. 소장에서의 소화입니다. 소장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개의 3대 영양소를 다 소화를 시켜요. 이때 이 3가지 액들이 나오고, 또 이 소장에도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자액, 쓸개즙, 소장의 소화효소, 이 3대 영양소가 모두 분해된다는 게 소장의 특징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자액부터 볼게요. 이자에서 생성되어 12지장으로 분비된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이자에서 시작해서 12지장으로 분해가 됩니다.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아까 입에 있던 거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암기해야 되죠. 이자액은 3가지 다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트립스, 라이페이스가 들어있다. 됐죠? 그 다음에 쓸개즙은, 아까 쓸개즙은 어디서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다. 아까 이자액도 이자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디로? 쓸개, 지금 12지장으로 지금 분비가 되고 있죠.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 덩어리를 작은 말갱이로 만든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유화라고 해요. 지방의 유화. 부드럽게 만들어서요, 소화를 돕는다. 소장의 소화효소 그랬어요. 소장 안쪽 벽에 상피세포, 상피라는 건요, 이렇게 만약에 소장이 있으면 여기 바깥쪽 부분 있죠. 얘를 상피라고 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 산물로 분해한다. 소장에서.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은 녹말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볼게요. 녹말이 원래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되고, 다시 한번 이자액에서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분해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에서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탄수화물에서 소장에서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다시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가장 우리 세포막을 통과하는 영양소로 만든다는 거죠. 단백질은 첫 번째 어디서 분해가 돼요? 어디서 분해가 됐어? 위에서 분해됐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와 염산이 분해를 시킵니다. 중간 단백질로 분해를 시키는데 이때 다시 이 트립신이라는 거.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다시 뭘로 만들어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준다. 아미노산도 가장 단백질의 작은 단위예요. 이번에는 지방이요. 지방은 아까 입이나 위에서 소화가 안 됐어. 최초로 이제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지. 쓸개즙이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어디로 분비가 된다고요? 십이지장으로 분해가 돼서 얘를 유화시킨다. 부드럽게 한다. 그러면 라이페이스라는 게 뭐와 뭘로 분해시킨다고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만들어진 건 뭐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포도당은 녹말이 분해된 거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된 거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분해된 겁니다. 분해돼서 생성이 된 거죠. 소화의 결과로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옆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위에서의 소화다 그랬어요. 입에서 삼킨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이동한다. 음식물이 닿는 위의 안쪽 면은 주름이 많고, 그 다음에 위샘이 분포된다. 위샘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펩신하고 뭐? 염산이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소장에서의 소화다. 소장에서 무슨 얘기 있다고 그랬죠? 쓸개즙, 이자액,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된 음식물은 위와 연결된 소장으로 내려간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소장의 시작 부분이 십이지장에서 음식물이 쓸개즙, 이자액과 섞인다 그랬죠. 소장을 구성하는 근육이 운동을 해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소장 안쪽 벽의 성피세포에서 분비하는 탄수화물, 여기 탄수화물과 뭐? 단백질입니다. 여기 지방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간, 쓸개, 위치 한번 봅시다. 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쓸개 이렇게 생겼고요. 십이지장이 바로 위하고 소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으로 쓸개즙하고 이자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장에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소화돼서 최종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소화를 완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배워볼게요.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관으로 소장보다는 좀 굵겠죠. 소화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화작용이 일어나지만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물을 재흡수한다고 그래요. 이거 수분 재흡수, 어려운 말로 수분 재흡수라고 하는데, 물이 좀 귀중하잖아요. 물이 귀중하니까 이렇게 수분 재흡수를 하는 것이 바로 대장의 역할입니다. 물이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그 대변이 되어 항문으로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F번입니다.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소장에서 어떻게 안쪽 벽의 구조다. 주름이 많고 그랬어요. 주름 표면은 융털이라는 수많은 돌기들이 생겼어요. 융털을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소장 내부를 표면적으로 넓혀주어. 왜냐면 이게 주름이 적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겠죠. 분해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영양소 흡수와 이동. 영양소는 소장 융털에서 흡수되어 심장으로 이동한다. 심장으로 이동한 후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심장으로 먼저 이동을 한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 영양소 부분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용성 영양소하고 지용성 영양소 보겠습니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물에 녹는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 수용성은요, 보세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아까 포도당은 어디서 나왔어? 녹말에서 나왔죠. 아미노산은 어디서 나왔어? 단백질에서 나왔죠. 무기염류는 그냥 보통 무기염류니까. 그 다음에 지용성이라는 건 아까 우리 지방이 분해돼서 뭐가 됐어요? 지방산화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 얘네들이 흡수하는 통로가 틀립니다. 수용성은 융털의 모세혈관. 수모 그렇게 외우시면 수모.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한다. 수모간. 토끼간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수모.
용궁에 가서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간을 뺏겼어요. 수모간. 수용성 영양분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심장에서 퍼져야 되겠죠. 지용성 요소는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은요. 무슨 관? 암주관입니다. 암주관. 지방은 암주관. 간을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심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수용성만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지. 다시 정리합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을 빼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 이런 것들은요. 아까 뭐랬어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을 거쳐 어디로? 심장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지용성, 아까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어디야? 용털이라는 데로 가서 어디를 거치지 않아?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잘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아, 융털이 있으니까 표면적을 넓게 해서 우리가 흡수를 많이 하겠다.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보면요. 모세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주관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노란색이 암주관인데. 아까 수모간 그랬죠. 수모간 뭐예요? 수용성. 영양분은 모세혈관. 어디?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간다. 암주관은 지방과 근데 모노글리세리드를 어디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옆에 됐고요. 이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입에서는 침수 속에 뭐예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뭘로 만들어? 이당류인 엿당으로 만드는 거죠. 아밀레이스. 위에서는 위액에 포함된 뭐하고 뭐예요? 펩신하고 염산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염산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식균작용도 산으로 만들어져서 펩신은 산이 강해야지 작용을 하니까 그런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분해한다. 소장에서는 이자에게 포함된 뭐가 지방을 거쳐 분해한다? 라이페이스요.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처음으로 분해한다. 라이페이스가 이제 드디어 소장에서 처음 이자에게 표현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가요. 지방을 처음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3대 영양소가 모두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소장이죠. 그 중에서 뭐예요? 이자액이지. 이자액. 14번입니다.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 산물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탄수화물은 뭘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15번입니다. 지방을 최종 산물로 분해한다. 라이페이스지. 최종 산물이 뭐예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다. 그래서 소화효소는 없지만 소화에 관여한다. 뭐야? 쓸개즙이죠.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하는 거잖아요. 이자액에 포함되어 단백질 분해에 영향을 끼친다. 트립신이죠. 트립신.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건 뭐뭐 있었어? 아까 펩신하고 트립신 이렇게 있다는 거죠.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이자액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나왔네요. 다음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을 골라 쓰시오. 그 다음에 쓸개즙을 생성한다. 어디에? 간이지. 간이니까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액을 분비한다. 당연히 이자겠지. 이자. D입니다. 소액을 생성하나 분비하지는 않는다. 소액을 쓸개즙, 간 옆에 있는 이런 초록색, 여기 모양이 초록색 모양이 있는 거, 이걸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여기가 쓸개즙이 아닌가 보네요. 소액을 생성하거나 분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F죠. F. 대장입니다. 대장. 됐죠? 그 다음에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17번 그림은 소장 융털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A는 지금 빨간색이죠. A는 모세혈관, B는 뭐예요? B는 암주관 그랬습니다. 2번 다음 중 A로 쓰는 거. 그 모세혈관 있잖아요. 아까 뭐 수모관 그랬어요. 수모관. 수용성은 2번 수용성은 뭐 있어요?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렇게 있지. 포도 여기는 아미노산이 없네요. 단백질은 아닙니다. 왜?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중 소장에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소장 안쪽 벽에는 주름과 융털이 있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번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이네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다. 맞는 말이지. 융털로 흡수된 모든 영양소는 간을 거친다? 안 거친다. 지용성은 간을 거치지 않는다. 15번 하겠습니다. 다음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화효소에 의하면 아니죠. 뭐 때문에?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소화 맞는 말이죠.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으로 공급하는 과정이다. 얘를 소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환이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배울 때 순환이라는 거 배울 텐데요. 4번 모든 영양소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세포로 흡수될 수 있다. 아니에요. 영양소 중에는 그냥 바로 흡수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포도당, 그다음에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 같죠. 근데 크기가 큰 영양소,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것보다는요 2번이 정답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답은 16번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과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 16번 보시면요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물건들이고 B는 통과한 거죠. 통과한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도당, 또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미노산 맞는 말일 거고요. 지방 아니고 단백질 아니고 무기업류 맞고요. 녹말 아닙니다. 그럼 통과하기 전에는 뭐였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정답 1번입니다. 17번 하겠어요. 17번 그림과 같이 셀로판 주머니에 녹말 용액과 포도당 용액을 각각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두었다가 가의 비커 속에 물을 넣어 아이오딘 반응을, 나의 비커 속에 물을 넣어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다.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은 뭐를? 녹말을 검출하는 거고, 베네딕트 용액은 우리가 뭐요? 포도당을 검출하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셀로판 주머니가 있고 녹말 용액을 넣었어요. 아이오딘과 칼륨을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셀로판 주머니 여기다가요 녹말 용액을 이렇게 넣었어요. 17번 1번 A는 색깔의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녹말은요 크기가 커서 그 셀로판 주머니를 지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주머니 속에는 녹말이 들어있다 없다? 없으니까요 색깔의 변화가 없다. 1번 맞는 말이죠. 2번 얘는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이 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색으로 바뀌어? 황득색으로 바뀐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녹말은 셀로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당연히 통과하지 못하죠. 4번 나의 비크 속 물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셀로판을 통해서 포도당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여기 포도당이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물속으로도 들어가겠죠.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말은 소화 과정을 거쳐 우리 몸속에 흡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은 섭취한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입, 식도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정답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문제 가시면 그러면 사람의 소화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19번에 보시면 A는 뭐예요? 간이고 B는 위고 C는 이자죠. 이자. D는 소장이고 E는 대장이죠.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옳은 것은 거예요. A는 소화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소화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간, 침샘, 쓸개, 이자 등이 있습니다. 간에서도 우리가 쓸개즙을 분비하니까 소화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B는 길고 꼬불꼬불한 간 모양이다. 그렇지 않죠. 주머니 같은 모양이고. C는 위액을 분비한다. 아니죠.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D는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는다. 틀렸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여기 D에서 나오는 거죠.
이는 소화되지 않고 남은 물질이 최종 산물로 분해된다. 그게 뭐예요? D 바로 소장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입에서 소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3대 영양소가 소화가 못 일어난다. 이건 소장이죠. 틀렸고요. 침에 의해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거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침샘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라이페이스다. 라이페이스란 건 뭐예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입에서 최초로 분해되는 영양소 단백질이 아니라 녹말이죠. 씹는 작용은 음식물의 소화액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준다.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녹말용에 들어있는 시험관 A씨에 각각 증류수, 끓인 침을 넣고 37도의 물에 담궈두었다가 각각의 37도라는 건 왜 그래? 사람의 온도지. 아이오딘 반응은 뭐를 검출하기 위해서? 녹말을 검출하기 위해서. 베네딕트 반응은 뭐예요? 포도당 또는 엿당을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 반응이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아이오딘 반응, 녹말을 검출해보자 그랬어요. 녹말이 만약에 검출이 되면 청람색으로 바뀌겠지. A번, 지금 증류수니까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청람색 그대로 바뀌었겠네요. B는요, 침이니까 얘가 엿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녹말이 검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엷은 갈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C는 끓인 침이니까 아까 설명할 때요. 효소는요, 산. 그리고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끓인 침이니까 침을 끓여버리면요, 사람 온도에 밖에 나가기 때문에 작용을 못해요. 녹말이 남아있다는 거지. 여기는 청람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는 아까 뭐가 남아있어요? 증류수니까 녹말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검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색 그대로고. B가 드디어 뭐예요? B가 드디어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황적색 그대로 나오는 거고. 단은 검출되지 않죠. 검출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베네딕트용은 원래 청색이에요. 청색. 그러니까 그대로 청색이 나오는 거지. 22번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 그럼 침을 넣은 시험관은 녹말은 분해하지만 끓인 침이나 증류수는 녹말을 분해하지 않는다가 여기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일하는 소화작용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단백질을 최종 산물로 분해시킨다. 이거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액에 포함된 염산은 영양소를 직접 분해한다. 아니죠. 염산은 누구를 도와준다? 펩신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위액에 의해 음식물에 포함된 세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이 됐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니까 정답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소화계, 3대 영양소의 소화작용이 모두 일어나는 곳 어디예요? 소장이지.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자지.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런 거 바로바로 써야죠. 25번입니다. 25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 기능을 나타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A는 녹말이 소화된다. 맞죠?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킨다. 1번 맞습니다. 2번 B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액이 생산된다. B에서 생성이 돼요? B에서는 뭐예요? 쓸개즙이 생산되지. 쓸개즙은 지방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3번입니다. C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처음으로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펩신이 분해를 시키는 거고.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 음식물은 D를 거치지 않는다. D를 거치진 않아요. 이자액에서는 액만 하지 이자까지 들어갔다가 음식이 나오진 않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 E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아까 계속 설명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 산물로 분해한다 그랬죠. 26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쓸개즙입니다. 이 소액의 이름을 쓰고 A에 이상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A의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A는 쓸개즙인데 얘는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되겠네. 27번입니다. 그림은 영양소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에는 단백질, 녹말, 지방 중 하나이고 A씨는 소화효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보니까 포도당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단백질이 아니라 녹말이죠.
나는요 보니까 아미노산이니까 단백질인데 입에서 처음 분해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처음 분해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방산이죠. 지방이 분해되는 거는 소장에서만 분배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 이자에게 들어있다 그랬어요. A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위에 들어있지. A는 위에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B는 뭐예요? 이거 트립신입니다. 트립신. 펩신 A가 바로 염산에 도움을 받는 거지 트립신은 염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8번입니다. 그림은 소장 안쪽 벽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가지는 이로운 점은 뭐예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그림은 소장 융털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로 흡수되는 것. A 뭐예요? 모세혈관. B 뭐예요? 융털관이죠. 암주관이요. A로 갈 수 있는 거 29번에 A로 갈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뭐 이렇게 무기염료, 포도당, 아미노산이 갈 수 있고요. B는 지용성 영양소죠. 지방산이 갈 수 있다. 29번 정답 4번입니다. 30번 다음은 소장에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 수용성은 뭐예요? 모세혈관, 수모간 했죠. 2번 바이타민은 모두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모두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까 설명 안 했죠? A와 D는 지용성으로서 융털로 가지만 B, C는요 어디요? 수용성이라 모세혈관으로 가요. B, C는 수용성, B, C 수용성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3번 무기염료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무기염료는 소화가 할 필요가 없죠. 원래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소화 과정 필요 없다. 3번 틀린 말입니다. 4번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왜? 수용성 비타민은 아까 수모관 그랬죠. 모세혈관 통하고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번 융털의 암주간에 흡수된 영양소 심장을 거치지 않고 아니죠.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답 4번입니다. 31번 대장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1번 대장에서는 소화효소가 분해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3대 영양소가 모두 최종산물로 분해되는 것은 대장이 아니라 소장이죠. 디귿번 음식물 속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소가 모두 흡수된다. 이것도 소장입니다. 정답 기억이죠. 이렇게 특징들을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작은 수단은 하나가 끝났는데 이 순서대로 다음에 나오는 2단원 소화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